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전하는 내과 전문의 윤상석입니다. 오늘은 근육을 줄이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싶은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바로 근육 감소를 막는 가장 강력한 과일 율로브까지입니다. 과일로 근육을 지킨다고요?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부 과일에 포함된 특정 성분들이 근육 분해를 억제하고 합성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특별한 활동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해마다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사르코페니아라고 하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낙상 위험이나 장기 침대 생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매일의 식사에서 이 점을 의식하고 신경 쓴다면은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을 넘어서 근육을 지키는 생활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드리는 과일 중에서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무부가지 과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들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식단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보통 눈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근육 건강에도 매우 뛰어난 과일입니다. 그 이유는 블루베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폴리페놀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근육을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근육의 손상이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고령자에게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하게 한 연구에서는 근육통과 회복 관련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산책 후 피로감, 근육 뻐근함 쥐가 자주 나는 분들께 특히 좋은 과일입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가 빠르게 공급되어 회복과 재생이 훨씬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섭취가 매우 간편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고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성분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냉동에도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냉동실에 항상 준비해두면은 언제든 간편하게 영양 보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 중인 80대 남성 환자분 한 분은 예전에는 다리가 무겁고 밤에 쥐가 자주 나서 고생하셨는데 아침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몇 주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는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며 밝게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과일에 당이 많아 혈당이 걱정된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블루베리는 당 함량이 낮고 GI 수치도 낮은 편이어서 혈당을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안심하고 권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정리하자면 블루베리는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시키며 혈류 개선으로 영양 공급을 도와주고 낮은 당지수로 누구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특히 중장년층에게 매우 적합한 근육 건강 과일입니다. 아침 요거트에 한 줌만 넣어도 그날의 근육 관리는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과일 블루베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점일 텐데요. 실제로 키위 한 알에는 하루 필요량을 충족할 정도로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골드 키위는 비타민C 함량이 더욱 높아 효율적인 섭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가 근육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근육이라고 하면 단백질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근육을 구성하는 구조 속에는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으며 이 콜라겐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즉 비타민C가 부족하면은 근육의 구조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 쌓이기 쉬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근육을 산화시키고 분해를 유도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비타민 C는 근육을 내부에서부터 지켜주는 중요한 방어막이 됩니다. 여기에 키위에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액티니딘이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해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이나 계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 근육으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키위와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의 흡수율이 높아져 근육 생성에도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70대 여성 환자분 중 한 분은 운동도 꾸준히 하고 단백질도 잘 챙기는데도 근육량이 늘지 않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의 삶은 계란과 골드 키위를 함께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고 2달 후 근육량이 분명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키위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이 섬유질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체내 영양 흡수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키위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C가 체내 생체 리듬을 리셋해주고 하루의 활동성을 높여주며 잔군동도 촉진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키위는 그린 키위와 골드 키위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섭취가 목적이라면 골드 키위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고 싶다면 그린 키위 이렇게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액티니딘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키위는 생으로 껍질을 깎아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리하자면은 키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근육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입니다. 첫째, 비타민 C로 콜라겐 생성을 도와 근육 구조를 강화합니다. 둘째, 항산화 작용으로 근육 노화를 예방합니다. 셋째, 액티니딘 효소가 단백질 소화와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넷째,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영양 흡수를 도와줍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키위는 매일 식단에 부담 없이 넣을 수 있는 근육 건강 과일입니다. 아침 요거트와 함께 드시거나 간식 대용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번째 과일 키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3번째로 소개해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바나나를 자주 드시고 계시지만 사실 바나나는 근육을 지키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진 과일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성분은 비타민 B6입니다. 이 영양소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즉 닭고기나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근육 생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조력자 역할을 하며 부족할 경우 섭취한 단백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로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밤에 자주 다리에 쥐가 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고령자분 중에는 칼륨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바나나 한 개만으로도 며칠 안에 증상이 호전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미네랄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며 근육이 떨리거나 갑자기 경직되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나는 당질과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아침 시간은 에너지가 가장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바나나를 섭취하면 근육 분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료 중인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아침엔
입맛이 없어서 거의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들어 어지럽고 중심이 흔들리는 증상을 겪고 계셨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보여 아침에 바나나 한 개만이라도 꼭 드셔보세요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아침 산책이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환하게 웃으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소화가 잘 되어 위에 부담이 적고 치아나 소화 기능이 약해진 고령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껍질만 벗기면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간편함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로토닌 생성에 관여하여 기분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잠을 잘 자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고 이에 따라 근육 회복과 합성도 활발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추천드리는 바나나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요거트에 함께 넣어 먹기, 운동 후 간식으로 한 개 먹기, 피넛버터를 곁들여 색다르게 즐기기. 만약 당질이 걱정되신다면은 완전히 익은 바나나보다는 약간 덜 익은 바나나가 혈당 지수가 낮아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바나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B6을 통해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 칼륨으로 근육 수축 및 이완 기능 강화, 마그네슘으로 신경과 근육 균형 유지, 트립토판으로 기분 안정 및 숙면 유도, 빠른 에너지 공급으로 근육 분해 예방, 이 모든 효과를 간편하고 부담 없이 챙길 수 있는 맞는 과일, 그게 바로 바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나나 한 개로도 충분합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과일 바나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파인애플은 근육 건강에도 특별한 효과를 가진 과일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분은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더라도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근육으로 전환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에 포함된 브로멜라인은 소화를 도와 단백질이 효율적으로 근육에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브로멜라인은 한겸 작용이 뛰어나 근육의 미세한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운동 후 뻐근함이나 통증이 자주 생기는 분들께 좋습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도 운동 후 파인애플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고 피로가 덜 쌓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인애플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항산화 효과로 근육세포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망간이라는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망간은 에너지 대사와 근육 기능에 관여하는 미량 원소로 부족하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공복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위에 자극이 갈 수 있으므로 식후나 간식으로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캔에 들어있는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이 많이 첨가되어 있으니 가급적 생파인애플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아침에는 냉동 파인애플을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거나 저지방 요거트에 섞어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요약하자면은 파인애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브로멜라인 효소로 단백질 소화와 흡수 촉진, 한겸 작용으로 운동 후 근육 회복 지원, 비타민 C와 망간으로 항산화 및 에너지 대사 도움, 근육을 지키고 싶다면은 식단에 파인애플을 자주 활용해 보세요. 이상으로 네 번째 과일 파인애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흔히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만큼 식물성 지방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근육 건강과 지방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건강한 지방은 근육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의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근육 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안정시켜
근육 회복과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보다도 많은 양의 칼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경련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근육과 신경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아보카도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근육세포의 산화를 막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 역시 풍부하여 장 건강을 도와주며 이는 체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고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향상시킵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급상승 없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줍니다. 이는 근육 손실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하는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운동 후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함을 자주 느끼셨는데 점심 샐러드에 아보카도를 반 개씩 넣어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몇 주 후 운동 후에도 훨씬 덜 지치고 근육통도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보카도는 그대로 썰어서 샐러드에 넣거나 계란과 함께 구워 먹거나 토스트 위에 얹어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은 편이므로 하루 1, 2개 정도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요약하자면 아보카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육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한 지방이 근육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 보호, 칼륨과 마그네슘으로 근육 기능 지원, 비타민 E로 항산화 및 근육 노화 방지, 낮은 GI와 풍부한 섬유질로 혈당 안정과 영양 흡수, 촉진, 근육을 위한 고급 연료, 그것이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이상으로 5번째, 과일 아보카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6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은 상큼한 맛과 향으로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과일인데요. 근육 건강에도 매우 유익한 성분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성분은 나린제닌입니다. 나린제닌은 자몽 특유의 쌉쌀한 맛을 내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 및 한겸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산화 스트레스에 이렇게 약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들은 근육을 보호하고 분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몽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단백질 합성과 근육 형성에 관여하는 호르몬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몽을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어 식사 후 혈당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몽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콜라겐 생성과 항산화 작용으로 근육 건강을 한층 더 지원해줍니다. 자몽의 또 다른 장점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를 병행하면서도 근육을 지키고 싶은 분들께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식전 30분쯤 자몽 반 개를 섭취하면 식욕 억제 효과도 있어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자몽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등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봐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자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나린제닌 성분으로 항산화 및 한겸작용, 인슐린 감수성 향상으로 단백질 합성 촉진, 비타민 C로 콜라겐, 생성 및 근육 보호, 저칼로리이면서 수분 풍부하여 다이어트와 병행 가능, 운동 후 또는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상쾌한 기분과 함께 근육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과일, 그것이 바로 자몽입니다. 이상으로 6번째 과일 자몽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달콤한 맛과 높은 당도로 인해 당뇨나 체중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근육 건강에 매우 유익한 과일입니다.
가장 주목할 성분은 레스베라트롤입니다. 이 성분은 포도의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폴리페놀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함께 근육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켜 근육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고 근육세포 재생을 돕는 데도 기여합니다. 또한 포대는 천연당분인 포도당과 과당이 들어있어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운동 전후나 장시간 걷기 전에 소량의 포도를 섭취하면 근육 분해를 막고 에너지 공급에도 도움이 됩니다. 포도 껍질과 씨에도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씨 없는 포도도 많아 껍질째 드시기에도 편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과량 섭취 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므로 하루 한 줌 정도 약 10cg/알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포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레스베라트롤로 근육세포 노화 방지 및 항산화 작용,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으로 에너지 대사 촉진, 빠른 에너지 공급으로 근육 분해, 예방, 소량만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과일, 그것이 바로 포도입니다. 이상으로 7번째 과일 포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근육 감소를 막는 과일 저음까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마트나 슈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들이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언제 먹는 게 효과적일까라는 질문이 드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이 과일들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5가지 실천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작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비타민C 섭취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키위, 자몽, 파인애플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이 과일들을 먹으면 근육 회복과 면역력 강화, 신체 생체 리듬을 되돌리고 활동 에너지를 높이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예시 요거트에 골드 키위와 견과류를 넣어 먹기 자몽 반, 게와 오트밀을 함께 먹기, 파인애플과 플레인 요거트를 섞어 먹기. 이렇게만 드셔도 장 건강, 근육 회복, 피로 예방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 과일 섭취로 회복력을 높이세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운동 전후에는 작은 에너지 보충과 염증 완화가 필요합니다. 운동 전에는 바나나나 포도를 몇 알 먹어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운동 후에는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먹어 염증을 완화하고 단백질 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예시 운동 직후에 파인애플 한 조각 먹기, 산책 전에 포도 10알 먹기, 작은 습관 하나로 운동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지방과 함께 먹어 효과를 배가하세요. 과일만 단독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근육 생성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예시 조합 아보카도와 나토 블루베리와 견과류, 키위와 삶은 계란,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 먹으면은 흡수율과 영양 밸런스 모두 좋아지고 무엇보다 지속하기 쉬운 식단이 됩니다. 하루에 나눠서 조금씩 자주 드세요.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하루에 2-3번 나눠서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혈당에도 부담 없고 근육 유지에도 더 효과적입니다. 예시 스케줄 아침에는 자몽 반개, 오후 간식으로 포도 10알, 저녁에는 아보카도 샐러드, 이렇게 분산 섭취하면 지속 가능성과 효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과일을 생활 속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과일도 가끔 한두 번 먹는 것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작게라도 매일 지속하는 것입니다. 예시 습관 만들기 냉동. 블루베리를 미리 사두기 주말에 아보카도 3개 미리 사놓기 자몽 주스를 소분해 냉장고에 보관하기. 이렇게 미리 준비해두면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고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루틴이 완성됩니다. 요약하자면은 과일은 잘 먹는 타이밍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과일을 매일 2-3번 식사 혹은 간식으로 나누어 근육과 몸 전체를 위한 자연의 영양제로 활용해 보세요. 실제 환자 사례와 근육 지키는 식생활의 결론,
지금까지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알아보고 그 과일들을 어떻게 일상 속에 적용하면 좋을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사례를 3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모두 특별한 약이나 보충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과일 섭취를 통해 몸의 변화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사례, 이일 아침에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80대 남성의 변화. 82세의 윤기호 어르신은 평소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잠을 자주 깨는 것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혈액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근육 회복이 더딘 게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 넣어보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손질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지속하기도 쉬운 점이 장점이었죠. 한 달쯤 지나 다시 내원하셨을 때 생각해보니 요즘은 다리에 쥐가 안 나요. 라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블루베리가 그의 아침 루틴이 되었습니다. 걷는 자세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감 있게 바뀌었다고 스스로도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사례 2, 파인애플로 저녁 다리 피로가 줄어든 70대 여성. 70대 후반의 정선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산책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었지만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운동 후에 파인애플을 조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생과일이 없을 땐 냉동이나 컵 과육 제품도 괜찮다고 안내해드렸죠.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근육의 염증을 완화하고 회복을 도와준다는 설명도 함께 드렸습니다. 3주 뒤 다시 오셨을 때 요즘은 다리 무거운 느낌이 거의 없어요. 신기해요 라고 하셨고 지금은 파인애플을 운동 후 즐기는 과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사례 세임 아보카도로 근육량이 늘어난 60대 남성. 60대 중반의 박종현 씨는 건강검진에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지방을 조심해서 섭취하느라 생선이나 오일류를 거의 드시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며 근육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샐러드나 나토와 함께 일주일에 3-4번 정도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뒤 재검진에서 체중은 거의 그대로인데 근육량은 소폭 증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인도 최근 들어 몸에 힘이 더 잘 들어간다고 느끼고 계셨고 그 이후로는 아보카도 레시피를 더 다양하게 즐기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방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종류를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된 좋은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과일만으로도 근육의 변화와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한 작은 습관에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과일로 근육을 지킬 때 주의할 점 5가지. 과일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럼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량과 올바른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5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과일도 과하면은 당분 과잉이 됩니다. 자연의 단맛이라 해도 과일에는 당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처럼 단맛이 강한 과일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손바닥 2개 분량 정도가 적정 섭취량입니다. 당뇨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예를 들어 잘 익은 감이나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반면 블루베리, 키위, 아보카도는 혈당 반응이 낮은 과일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몽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일부 수면제나 심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자몽이 약물의 효과를 지나치게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담해 주세요. 과일 알레르기나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키위를 먹으면 입안이 따갑다거나 파인애플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우 억지로 계속 섭취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과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된 과일보다는 생과일을 우선하세요. 캔과일 주스, 건조 과일 등은 당과 첨가물이 많고 수분이 적어 섭취량에 비해 칼로리나 당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냉동 과일이나 100% 과일 착즙 주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유지하거나 다시 늘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루 한 조각의 과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아침은 블루베리 요거트로 바꿔보는 것, 이번 주엔 아보카도 하나를 사보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나중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내 일상 속에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웃는 것도 모두 근육을 위한 자원이 됩니다.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